정부가 공공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사업 속도와 품질 모두 저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주택시장에서 공공이란 이름은 신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3기 신도시에서 나온 LH 직원들의 투기와 성남도시공사와 소수 민간 사업자만 이득을 독점한 대장동 개발 때문입니다. 불공정,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국민들은 모든 공공개발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상은 눌러놓은 상태로 보상을 할 겁니다. 거기다가 용도적 변경하고 업조닝하고 뭐 하다 보면 이익은 막연히 살 수밖에 없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미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규제로서 이런 걸로 큰 개발이익이 이미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고 세팅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소유자는 그래놓고 넌 빠져. 당연히 정당 보상은 돼야 되고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공공개발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한몫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팔았거나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린 사람에게 집값 폭등이라는 절망감을 안겨줬습니다. LH나 SH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보다 민원과 하자가 많아 품질이나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질 좋은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정작 정부는 민간 개발은 오히려 억제하고 공공주도의 공급 대책만 내놨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비사업조합은 공공이란 이름에서 오는 거부감 때문에 공공재개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지난 10일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장동 2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간의 주택 공급 유인도 떨어진 상황. 전문가들은 공공의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사업 속도와 품질 모두 저하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정부 공공개발 정책에 대한 논란들 어떻게 정리돼 가고 있는지 부동산부 임동진 기자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임 기자, 이 LH 사태가 일어난 지가 지금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네.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 필요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LH 직원들에 대한 처분의 경우에는 투기 의혹 사건으로 수백 명이 조사를 받았지만 지금 줄줄이 무죄 선고를 받고 있는데요. 예. 지난달 9일에는 재직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개발 예정지를 미리 사들여서 77억 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경매 일타 강사로 알려졌던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 국회에서는 부동산 범죄 수익을 환수토록 하는 LH 사태 방지법이 통과가 됐는데 위헌 소지가 있어서 LH 사태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LH는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초 정부는 7월 말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지만 정치권 또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 지역사회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결국 토지 적성 평가 등 LH의 일부 업무 기능 이관과 정원 감축만 결정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장동 사태까지 터지면서 LH 개편에 대한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또 광역자치단체 등 59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LH는 공직 유관기관 단체 가운데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에는 반쪽짜리 혁신으로 끝난 상황이라 이런 얘기인데 네. 서울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오늘인가요?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 원가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오늘 고덕당일 4단지에 대한 분양 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 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치 건설단지 34곳에 대한 분양 원가 공개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파트의 설계 도급 내역서가 공개된 적은 있었지만 택지 조성 원가를 비롯해서 아파트 분양 원가가 산정 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번에 공개한 분양 원가 항목은 건설 원가 61개 항목과 택지 조성 원가 10개 항목 등 모두 71개 항목인데요. SH는 분양 원가뿐 아니라 분양 수익 공개를 통해서 이익이 환원되는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에 반해서 LH는 아직 건설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이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LH 사장은 건설 원가 공개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 공공기관이
그 투명성이 생명일 텐데 말이죠. 이거 네. 왜 아직도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우리 이슈플러스에서도 네네. 다루기도 했는데 관련 법안이 결국에는 본회의를 통과를 했다고요. 네, 여야는 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죠. 9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방지 3법 중 이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이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주택법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 등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이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용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 환수법의 경우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벌인 일인데 예. 책임을 민간 사업자에게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는 데 있습니다. 이익률 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결국 민간 기업들의 수익률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되거나 또 부동산 경기 하락기와 맞물리면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현재 구조에 대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공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허가 비리 등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개발 이익의 상한을 너무 타이트하게 설정하거나 개발 부담금의 환수 폭을 너무 과대하게 설정을 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식의 창의적이거나 도전적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발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이런 부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개발 사업에서 개발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건 뭐 우리가 그동안에도 계속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필요한 부분이긴 할 텐데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10%로 제한했을 때 과연 이 괜찮을 것인지 네. 사실 이 중소시공사들 입장에서야 뭐 여전히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 대형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참여 요인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인 아닙니까? 특히 지방에서는 그 이익률이 많지 않으면 참여가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지방에서에 대한 공사가 많이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제 정부가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는 네. 양질의 뭐 공공주택, 네네. 임대주택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좋은 품질의 주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공개발도 그렇습니다만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도 지금 신뢰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놓고 지금 당정 간에 좀 충돌을 빚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현 정권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사실상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자와 정부 간의 엇박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서 매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서 지금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에 다시 부동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신히 이 부동산 집값이 좀 안정화되는 지금 분위기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런 우려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어제도 이 민주당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당정이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표심을 의식해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한 양도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들과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반대 또 당내 이견에도 이 이재명 후보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당 역시 12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정책의 경우 이 신뢰성은 물론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이번 논란으로 이 다주택자들이 이 매물을 거두는 상황까지 이뤄지고 있어서 정책 효과는 물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양도세 완화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뭐 기다려보자 이런 심리를 부추긴 꼴이 됐는데 지금까지 양도세 완화를 했을 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놨었는지 이런 과학적인 분석은 물론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발언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